그러면 영화 넌센스의 이재희 감독님과 배우 오하연, 박용훈님을 자리 모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입장해 주세요. 이재희 감독님, 오하연 배우님, 박용훈 배우님,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재희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그리고 영화 개봉 앞둔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넌센스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재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개봉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하연 배우님, 박용훈 배우님도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나역의 오하연입니다. 사실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오늘 다소 좀 횡설수설할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영화 넌센스에서 강성규 역할을 맡은 박용우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넌센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미 끝까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시작했을 때와 끝나는 지점에서 두 캐릭터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어떤 이 강순규라는 캐릭터가 정말 악인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런 진위 여부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가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할 때 믿음에 대한 테마를 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고 약간 도대체 왜 저런 것들을 믿는지 되게 의아했는데 그것들을 믿는 거기에 이제 뭐 신도 A, 신도 B 이렇게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나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진지한 믿음이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믿음에서 오는 간극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넌센스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떠올렸습니다. 일단 넌센스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섬세하게 이미 그려져 있어서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있는 것들을 토대로 잘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유나라는 인물은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핸드폰 저전력 모드처럼 항상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어쩌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순규를 만나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그 안에서 유나가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변화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시나리오 봤을 때 굉장히 글을 쓴 이제 감독님이 글을 쓴 분인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연구를 많이 했구나,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일단 시나리오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도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나를 스스로의 나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유나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감정을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과연 이 섬세한 결을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하연 배우의 작품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역을 했던 것까지 그 영화들을 보면서 이 배우라면 이 섬세함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그냥 단순히 열심히를 넘어서 정말 살신성이 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아마도 첫 주연작이라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 그 무게를 온전히 다 떠안고 열심히 연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우 선배님은 현장에서 저를 가장 긴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또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배우이신데요. 너무 오래전부터 팬이었고 정말 그 유년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정말 너무 선배님의 작품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선배님을 캐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선배님이 거절을 하시면 어떤 배우에게 이 시나리오를 줄 수 있을까? 그 대안이 정말 생각이 나지 않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저격인 배우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한 번도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무색무취의 캐릭터를 연기해본 적이 없어서 그 톤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만 물 더 해도 확 인물의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톤을 잡는 걸 할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무색무취의 건조한 걸 베이스에 이제 순규를 만나고 난 뒤, 그리고 순규와 얽혀진 인물, 그리고 엄마 아빠의 관계까지 이제 서사가 진행될수록 감정이 또 격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가라앉기도 하는데, 그 지점은 저도 고민을 했지만 사실 선배님이랑 감독님 덕분에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이 생긴 게 많이 웃기고 싶었어요. 많이 웃기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웃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그냥 깨갱했는데,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는 또 감독님 의견이 되게 좋은 의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윤하역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거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일 때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도 이미 충분히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스스로 이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기도 했고, 원래는 지금 완성본에는 없지만 조금 더 윤하가 시기장애가 있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제가 원했던 건조하고 메마른 외형의 윤하를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감량을 했었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죠. 배우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점점 더 연기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배우로서 직업인으로서의 행복도 있지만 한 개인으로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기자분들이건 아니면 관객분들이건 GV 시간이건 어떤 다른 어떤 이벤트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한데, 더군다나 해외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이랑 직접 영화를 다 보신 관객분들이랑 역할과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영광이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차 때는 첫 번째 회차보다 더 큰 극장에서 했는데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거기는 우리랑 조금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진이 되고 현장 예매석이 남아 있으면 그게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객석이 얼마나 찼는지는 영화가 시작돼야 알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상영 때 정말 완전히 그 객석을 다 가득 메워주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뭉클하고 감사했던 것은 사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게 너무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은 또 좀 오역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제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웃음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매번 이렇게 로비로 나와서 당신의 영화를 이렇게 봤고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어떤 관객분들은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캐나다에서 개봉하면 다시 보고 싶다 이런 호응들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인생의 첫 영화제였거든요.
사실 그 동시기에 너무 여러 영화들을 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화가 이 영화의 레퍼런스예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큐어가 항상 올타임 레전드 인생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인상적인 이유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괴상한 방식으로 미쳐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강순규를 왜 어떤 배경에서 믿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떠올릴 때마다 계속 그 영화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잔상이 많이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몰입을 안 해서 연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떨리는데, 뭐 어쨌든 그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어떤 새로운 사람, 제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연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제 안에 뭐 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역할이든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 또 그냥 제가 그 상황을 겪고 있고 뭐 시나리오 내용과 대본도 알고 있지만, 대사 내용도 알고 있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그냥 그 상황을 처음으로 겪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미리 계획을 해서 제가 여기서 몇 퍼센트 몰입을 하고 몇 퍼센트 몰입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황을 제가 처음으로 겪고 제 진심으로 최대한 어떤 반응의 느낌이 나왔을 때 그걸 최대한 감독님이랑 조율을 해서 가장 진심에 가까운 쪽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작품도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아마 뒤로 갈수록 더 극대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장면인지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클라이맥스에 갔을 때 순규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유나는 그 완전히 빛이 닿는 공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순규라는 캐릭터는 자기 자유자재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어둠 속에 숨을 줄도 아는 인물이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바깥에 나와서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순규는 빛과 어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대비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색감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유나 같은 경우는 그린이 많이 낀 공간에 있고 순규는 마젠타가 있는데, 두 가지 색깔이 그 보색 대비를 이루는 색이에요. 그래서 점점 캐릭터들이 점진적으로 심리가 변할수록 유나의 공간에 순규의 색이 점점 더 물들어가거나 순규의 공간에 색이 점점 더 진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 각자의 웃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제가 사실 답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 캐릭터 각자의 삶과 각자가 이 영화 안에서 비춰지는, 혹은 또 그 영화 안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각자의 삶 안에서 뭔가 각자가 느끼고 깨닫거나,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상한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가 되기도 하고, 유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정말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리 같은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 보시는 관객분들의 해석이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떠올렸던 강순규라는 캐릭터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야구부로 나오는 어떤 인물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암시를 받은 것처럼 어떤 시점에 되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강순규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순규는 직접적으로 뭔가 대놓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기를 치거나 명확하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유나로서도 오하연으로서도 의미 있는 장면은
저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거든요. 승규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쩌면 엄마가 믿는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저의 그런 거. 모든 유나의 믿음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이어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이게 어찌 보면은 승규의 웃음 치료를 유나가 드디어 받아서 활짝 웃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신이 싹이 터서 그에 대한 웃음일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잘 담겼는지는 잘 확신은 없지만 정말 그럼에도 제가 유나로서 울컥해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그 장면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영화 할 때 특히나 좀 감독님이랑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대사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한 기억이 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많이 대사를 첨가하기도 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뽑자면 그 국밥집에서 유나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옥이라면 현옥이랄까 뭔가 심리적인 마취를 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결정적으로 이 유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줘야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마 그 원래 대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를 보는 그 주인분이 되게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간 그 되게 부담이 없어서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라는 유의 대사들이 어떤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꼭 궁금했던, 그리고 언젠가 이런 적절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이 맞다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은 그 낯선 이한테는 그 위안을 얻고 왜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대사를 거기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감독님한테 드렸고, 감독님이 흔쾌히 좀 오케이를 해주셨고, 그 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영화에서 뭔가 그런 어떤 장치적인 후킹만이 아니라 메시지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장면이어서 많이 기억에 나요. 예. 먼저 노이즈라는 작품을 쓸 때는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정규과정 졸업하고 아직 20대였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나는 써야 될까,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계산보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극단에 있는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소부터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고 단편도 거의 스릴러 위주로 찍었는데, 그것의 그 긴장감에 그 불편함의 가장 극단에 있는 장르가 호러라고 생각을 해서 노이즈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넌센스 같은 경우는 노이즈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계기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쓰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넌센스는 이 작품만큼은 온전히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어떤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밌지 않을까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당시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가장 진솔한 얘기들을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야겠다라는 것이 넌센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찍을 때는 오히려 어떤 되게 분명한 목표점들을 향해서 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관객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미처 예상하기 어렵고, 하지만 다만 제가 이 영화가 공개됐을 때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을까를 고민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뭔가 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화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것이 어떤 대사든지 어떤 장면이든지 혹은 장르적인 관습을 조금 비껴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감독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도한 영화가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또 되물어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넌센스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독립영화고요. 사실 독립영화라는 것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시장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시는 어떤 후기들, 그리고 극장을 찾아와 주시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고 극장에 와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 영화를 보다 좀 더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 먼저 하라고? 제가 첫 작품 인사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떨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하연 배우님이랑 이번에 넌센스라는 영화 이제 개봉하게 됐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행복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랑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영화를 가지고 또 같은 영화 역할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큰 행복일 거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최대한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를 저희가 강요한다고 해서 뭐 좋은 기사나 뭐 좋은 평이 나오지는 않겠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날씨가 더워서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앞서 나온 얘기들처럼 저희 영화 믿을거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과연 주연으로서의 몫을 다 했나 싶을 때는 여전히 자신이 없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그럼에도 저희 영화 재밌게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